카페 옆 오래 닫혀있던 낡은 창고. 그곳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맘대로 집. 무너진 결혼, 아버지와의 갈등. 지역은 모든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한때 잘 다니던 회사도, 신뢰를 잃은 명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향한 자존심마저 무너졌지만 지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직접 만들어준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한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쓰디쓴 상처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은 은호가 일하는 카페. 매일 부딪히는 시선은 은호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선을 긋더니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려다 실패하고 이제 와서 창업이라고요? 왜 하필 제 카페 옆이에요?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배신감과 억눌린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 깊이 품어온 사람을 향한 실망이 차갑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역은 잠시 눈을 피했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 힘으로 해보려는 거다. 은호는 고개를 돌렸지만 유리창에 비친 지역의 얼굴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외면하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성재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속마음은 알 수 없는 그림자로 일렁였습니다. 창고에다 회사를 차린다고? 제발 이번엔 제대로 해라. 친구로서 응원하는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 끝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은호를 향한 오랜 감정,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의 고집스러운 눈빛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은 그 속뜻을 알아채지 못한 채 잠시 의아한 기류만 감지했을 뿐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은호의 카페. 고요한 조명 아래 지역은 도면을 펼쳐놓고 연필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쯤 마른 커피잔, 그리고 빽빽하게 적힌 메모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피곤해 젖어 있었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지역은 순간 고개를 들며 왔구나. 보여줄 게 있는데. 그러나 성재의 시선은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마감을 끝내고 있던 은호와 친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은호 씨, 수정 씨. 준비 다 됐죠? 같이 가시죠. 세 사람이 웃으며 카페 밖으로 나서는 순간 지역의 입가에 걸렸던 작은 미소는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펜 끝이 탁 소리를 내며 굴러 떨어졌습니다. 묘한 허전함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아,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었구나. 창밖으로 멀어지는 뒷모습. 그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지역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공허로 메워졌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안은 또 다른 공기. 상철은 정년퇴직 후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새 교재와 줄이 가득한 노트. 늦은 나이에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정은 그를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 나이에 무슨 시험이에요? 이젠 좀 쉬셔도 되잖아요. 상철은 펜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아이들 때문이지. 지혁이가 왜 그렇게 돈에 끌려갔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나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의 목소리는 고집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연민이 스며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으로 부모님 병원비, 아이들 학원비 다 쓰고도 늘 빠듯했잖아. 결국 그게 애한테 짐이 됐지. 그래도 아직 난 할 수 있어. 아이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끝까지 버팀목이 되고 싶어. 다정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다시 도전하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큰 힘이에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은 오래도록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 쌓인 책과 노트, 그리고 서로의 온기가 조용히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화는 성재의 부탁으로 영라의 기사이자 보디가드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호칭 문제로 티격태격했던 두 사람. 차 안의 공기는 늘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스토커 트라우마가 영라를 덮친 날 자동 신호 전송을 둘러싼 작은 거짓말이 둘 사이에 처음으로 공유된 비밀이 되었습니다. 늘 어머니의 뜻에만 순종해온 영라에게 그 작은 비밀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함께 나눈 사람이 지환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며칠 뒤 화실. 커다란 캠퍼스를 옮기려 애쓰던 영라 앞에 지환이 다가와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뭐예요? 부탁 안 했는데. 보다가 답답해서. 혼자 하다간 다치겠더라. 투박한 말투였지만 영란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싸움이 됐을 상황이 이제는 장난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빈은 성재를 다시 너튜브에 세웠습니다. 오늘도 대박 게스트 우리 성재 오빠. 화면 속 성재는 무심한 듯 진중했고 댓글창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자이크로 아무리 가리려 해도 성재의 모습은 너무 뚜렷했습니다. 성재는 지역의 동생이라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출연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조합 미쳤다. 둘이 아예 고정으로 가자. 성재님 왜 이제 나온 거죠? 수빈은 화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시 내가 본 눈이 맞았어. 촬영이 없는 날에도 핑곗거리를 만들어 전화를 걸고 새로운 기획이 나올 때마다 성재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단순한 채널의 성공을 넘어 점점 솔직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재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재 오빠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수빈의 고민은 깊어졌지만 정작 성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호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고 그 뒤를 쫓아 조폭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누나. 강호의 절규에 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제 일터예요.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조폭들은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은호는 난장판이 되는 카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조폭 한 명을 향해 발을 날렸습니다. 나가 떨어진 사내를 본 일행이 은호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지역이 본능처럼 몸을 날려 그 손을 막아섰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유리잔, 뒤엉킨 의자들 속에서 지역은 온몸으로 은호를 지켜냈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눈앞에 스친 오래된 기억. 집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던 어린 시절, 자신보다 앞에 서서 맞섰던 지역. 지금 눈앞의 지역이 그때와 똑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의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원망과 서운함이 조금씩 풀려나가며 은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자. 고성이는 카페 앞을 스쳐 지나가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웃는 은호의 얼굴을 본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닮았다 너무 닮았어. 재벌가 안주인이 되기 전 세상에 묻어야 했던 비밀. 아직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성희와 은호의 연결고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날들 90화. 무너져 내린 카페 한가운데 다시 이어진 지역과 은호의 눈빛. 성재와 수빈, 지환과 영라, 그리고 은호를 향한 성희의 불길한 시선. 집에서는 여전히 묵묵히 책을 붙드는 상철, 그 곁을 지켜주는 다정의 따스한 미소까지. 모두의 관계가 얽히며 흔들리는 순간 각자의 선택이 또 다른 길목으로 운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끝은 늘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더 깊은 내일을 향합니다. 화려한 날들 계속 기대해주세요.